안녕하세요. 1장 4절 주소와 메모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장 마지막 절 강의네요. 어, 차근차근 1장을 준비하시면 2장에서 진행할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화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차형 주소의 메모리 접근. 여기서 메모리 접근은 역참조라고 합니다. 역참조 연산자 혹은 역참조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어려운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해석해가지고 그냥 메모리 접근이라고 부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형 주소의 메모리 접근, 그리고 주소 형변하는 후에 메모리 접근, 그리고 대괄호 연산자를 사용한 메모리 접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형 주소에 대한 메모리 접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접근 연산자는 보통 역참조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메모리 접근 연산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접근 연산자는 바로 에스트리크 연산자입니다. 이 에스트리크 연산자는 사실 누구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냐면요. M% 연산자와 상대적인 의미를 가져요. M% 연산자는 주소를 의미하지만 이 에스트리크 연산자는 이 주소의 메모리 이름을 의미합니다.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코드부터 보시면요. 차형 C는 A, 그래서 65라는 값을 A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모리 차형 변수 1바이트짜리 정수를 보관하고 있을 때 M%를 붙이면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소가 되죠. 바로 이 메모리 공간 1바이트짜리의 시작 주소인 12FF7C가 됩니다. 이때 네,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한마디로 M%C라는 얘가 누구죠? 바로 12FF7C죠. 이 앞에 에스트리크 연산자, 주소 앞에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이 주소의 메모리의 이름이 됩니다. 곧 누구하고 같냐면 바로 C죠, C. 이 메모리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C라고도 하죠. 이 C를 뭐라고도 합니까? 바로 M%C의 에스트리크라고도 합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C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K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T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조금 더 어렵게 에스트리크 P라고도 하고, 그렇듯이 저희가 이 메모리 이름은 저희가 명명하기 나름이지 않어요? 죄송합니다.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명명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C라고도 하고요, K라고도 하고요, T라고도 하고요, 에스트리크 P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네, 에스트리크 M%C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실 사람 눈에, 그리고 우리 눈에 이게 서로 달라 보일 뿐이지, 이게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 문장이 해석되고 이 문장이 해석되면 단지 이 메모리 공간일 뿐입니다. 다시, 이렇게 썼든 우리 눈에는 얘가 달라 보이지만 컴파일러 눈에는 똑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변수 앞에 M%가 붙으면 뭐가 되죠? 네, 주소가 됩니다. 주소. 다시, 주소 앞에 뭐가 붙으면, 에스트리크가 붙으면 뭐가 되죠? 에스트리크 연산자가 붙으면 네, 메모리의 이름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M%와 이 에스트리크 연산자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변수에 M%를 붙였더니 차형 주소가 됐네요. 다시 차형 주소에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였더니 C라는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 메모리의 이름에 M%를 붙이면 차형 주소가 됩니다. 차형 주소. 차형 주소를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쓴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차형 에스트리크라고 쓴다 그랬죠? 이게 바로
차형 주소의 형식입니다. 형식 이름. 자, 이때 다시 에스트리크 연산자, 이 주소에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네, 메모리의 이름인 바로 형식으로 따지면 차형식이 됩니다. 와우. C의 형식은 차형식이요. 네, C의 %는 차형 에스트리크 형식이에요. 이거를 서로 이렇게는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이렇게는 %, 연산자를 사용해서 서로 왔다리 갔다리 상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출력해라 그러면 당연히 시작 주소인 12ff7c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그리고 문자로 출력을 하네요. %c, %c. c를 출력해라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65인 값의 문자인 a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그리고 %c라는 주소에 에스트리크를 붙였으니까 이건 이 주소의 메모리인 뭐가 되겠어요? 바로 C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의 이름은 C라고도 하고 에스트리크 %C라고도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많이 반복하고 강조했네요.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엔 인트형 주소의 메모리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저희가 우선 인트형에는 100값을 저장했어요. 인트 형식은 4바이트 정수 형식이죠. 그래서 n이라는 이름의 정수를 100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때 %를 붙이면 이 %는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기 때문에 12ff7c가 되겠죠. 네, 그래서 %n은 네, 인트형의 주소 형식으로 따지면 인트형 에스트리크 형식이 되겠죠. 네, 이때 주소는 모든 주소에는 무슨 연산자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소 앞에는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다시 뭐가 된다고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인 n이 되는 겁니다. n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n이나 에스트리크 %n이나 같은 메모리의 이름이 되는 거죠. 정말 같은 이름 메모리의 이름입니다. 우리 눈에는 달라 보여도 컴파일러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n도 100이고 에스트리크 %n도 100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n도 이 4바이트 메모리의 이름이고 에스트리크 %n도 이 4바이트 메모리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모두 다 100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주소를 형변환한 후에 메모리를 접근하게 되면 어떤 연산이고 어떤 형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예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코드상으로는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가 조금 알아둬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요. 이와 같이 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값을 넣게 되면 16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0x는 네, 이거부터 정리를 할까요? 저희가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C 언어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진수입니다. 10진수. 하나는 8진수입니다. 하나는 8진수. 그리고 하나는 16진수입니다. 16진수.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숫자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정수 숫자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쓰면 이거는 바로 10진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쓰고 나서 이렇게 쓰면 10진수 10이지만 0입니다. 5가 아니라 0, 한마디로 0, 1, 0은 바로 8진수가 됩니다. 한마디로 0, 1, 0이니까 이건 8진수로 8, 10진수로 8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16진수는 1, 0이라면 여기다가 0x를 붙입니다. 0x 1, 0이라는 숫자 앞에 0x를 붙이면 16진수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진수 값으로는 16진수 1, 0이니까 10진수로는 16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여기 0x를 붙였기 때문에 자, 좀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44, 43, 42, 41은 16진수가 되겠습니다. 굳이 10진수로 쓰지 않고 이렇게 16진수로 쓴 이유는 16진수 한 자리는 정확히 4비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두 자리는 당연히 1바이트가 됩니다. 그럼 또 두 자리니까 1바이트, 또 두 자리니까 1바이트, 두 자리니까 1바이트. 아하, 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냐면 인트 형식이 정수형 4바이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형 정수 4바이트에 각각 이렇게 두 자리씩 보관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10진수로는 이런 값을 갖기 때문에 이 10진수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쓰시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썼냐? 자, 한번 여기 메모리 그림을 보실까요? 우선 네. 이런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이런 게 없다라고 우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이라는 메모리는 4바이트 정수형입니다. 그리고 n이라는 이름을 갖겠죠. 네, 이게 단데요. 여기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를 정확히 보관을 했습니다.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이 메모리를 저장하는 방식이 크게 두 표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빅 엔디안이라는 표준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리틀 엔디안이라는 표준 방식이 있습니다. 네. 리틀 엔디안은 어떤 표준 방식이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끝값의 작은 쪽 주소에 끝값을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12FF7C가 7D보다 작은 주소죠. 그러니까 이쪽 끝값을 이쪽 작은 쪽 주소에 보관하는 방식이다라는 뜻이고요. 빅엔디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보관이 되냐면 44가 위쪽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42가 43이 44가 이렇게 보관이 되는 방식을 네, 빅엔디안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한테는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표준으로 두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형변환이라든가 연산에 의해서 성능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준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텔 계열을 사용하신다면 이 바로 리트렌디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표기법이 저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n이라는 메모리에 이와 같이 1바이트 단위로 4개의 4바이트가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주소의 형식을 변환해 가지고 메모리를 접근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모리 접근할 때는 연산자가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트리크 연산자. 자, 형변환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괄호 연산자. 소괄호 연산자를 사용하고 여기 안에다가 변환하고자 하는 형식을 쓰면 이걸 가리켜서 형식 변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n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n%를 붙이면 누가 될까요? 12FF7C가 되겠죠. 그리고 이 n%n은 무슨 형식이 될까요? 네, 얘의 형식은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이기 때문에 인트형 에스트리크 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했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인트형 메모리 주소인 n%n을 어떤 형식으로 변환을 하냐면 차형 에스트리크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볼까요? 차형 에스트리크 형식에 플러스 1을 하면 얼마만큼 증가를 할까요? 네. 이제 이 7C라는 이 주소는 차형 주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7D가 됩니다. 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7E가 되고 또 하나를 증가하게 되면 7F가 되겠죠. 이때 네, 이와 같이 각각의 주소를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주소는 바로 차형 주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형 주소 앞에 모든 주소에는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메모리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쓰면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 이름이 되죠. 그런데 무슨 메모리의 이름이 될까요? 이게 차형 주소니까요. 차형 메모리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복잡하게 써 있긴 하지만 이게 차형 주소니까 에스티크 연산자를 붙이면 1바이트짜리 차형 메모리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FF7D가 차형 주소니까요. 여기다가 주소 앞에는 에스티크 연산자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고요? 차형 메모리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 메모리 1바이트짜리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으로는 뭐가 될까요? 차형이 된다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주소는 12FF7C로 %n은 본래의 주소는 인트형 주소였으나 그 인트형 주소를 형식 변환을 해서 차형 주소로 만들게 되면 이 차형 주소는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차형식이 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트형 주소였으나 형식 변환을 해서 차형 주소로 변환한 후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차형만큼 건너뛴 7기라는 주소가 될 것이고 이 주소에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이 주소가 차형 주소이니까 차형 메모리인 1바이트짜리 정수인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값들을 출력했더니 뭐가 출력이 되냐? %d, %c죠. 10진 정수로 출력하고 문자로 출력해라. 자, 10진 정수는 여기 잘 보시니까 4, 1이네요. 10진수 4, 1은 죄송합니다. 16진수 4, 1은 10진수로 65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치가 65. 그리고 아스키 코드 값은 A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각각 얘는 66, B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복되는 예제이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번에는 C라는 차형 메모리네요. 차형 메모리에 10을 보관을 하고요. 여기 차형 메모리에 10을 보관했죠. 몇 바이트짜리죠? 차형식은 1바이트짜리 정수죠. %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차형 주소가 되겠죠. 12FF7C. 그런데 이걸 뭘로 형변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트형 주소로 형변을 하는 거죠. 인트형 주소로. 원래 무슨 주소였는데요? 차형 주소였는데 인트형 주소로 형변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같다라고 한 거는 이 성질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성질이 뭐죠? 형식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다라는 건 주소가 같다라는 겁니다. 형식 변환했다 그래서 주소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질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성질이라는 건 연산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차형 주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면 당연히 차형만큼 건너뛴 7D가 되겠죠. 1바이트 증가한 7D가 될 텐데 이제 얘는 무슨 형식으로 변환을 했었죠? 인트형 에스트리크 형식으로 변환을 했죠. 그래서 인트형 주소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4바이트 건너뜁니다. 거기다가 다시 인트형 주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인트형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차형 주소, 여기까지는 인트형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트형이 된다는 것이죠. 이 메모리의 이름은 인트형이 되고 인트형이 되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 메모리의 이름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만든 메모리일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하게 되면 이건 메모리 오류가 나거나 예기치 않는 동작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의되어 있지 않는 동작이 수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컴파일러에서는 이 값 자체가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몇몇 컴파일러들은 얘는 오류 값을 반환을 할 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대괄호 연산자에 대해서 뒤에서 다룰 거거든요. 여기서는 확인만 하고 가기 위해서 실어놓은 페이지입니다. 대괄호 연산자는 사실 누구와 완벽하게 동일하냐? 에스트리크 연산자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시요.
대괄호 연산자는 누구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냐? 에스트리크 연산자하고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왜 연산자를 두 개나 만들어 놨을까? 대괄호 연산자를 하나를 사용하든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하나를 사용하든 사용하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만들어 놨을까? 네, 분명히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대괄호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편하고요. 이해하기가 편하고 어떨 때는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오류율이 적고 편하다는 것이죠. 사용하기가.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에스트리크 연산자는 어디 사용한다 그랬죠? 네, 주소 앞에 사용합니다. 이 P라는 게 만약 주소라면 주소 앞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괄호 연산자는 어디 사용하냐면요. 이 주소 뒤에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에스트리크 연산자는 주소 앞에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이 대괄호 연산자는 주소 뒤에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걸 꼭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인트형 에스트리크 이런 문장과 에스트리크 P 이런 문장이 조금 이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때는 사실 이 에스트리크라는 기호로 사용이 된 건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공부했었는데요. 이건 인트형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 이름이죠. 한마디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쓰면 이건 인트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인트형 에스트리크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에스트리크는. 그런데 이거는 이 주소의 메모리를 접근해라라는 이 주소의 메모리 이름이다 라는 연산자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트리크 기호와 이때 에스트리크 기호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단지 형식을 표현하는 기호고 이때의 에스트리크는 네 그렇습니다. 연산자다. 네 다시 이쪽으로 가죠. 다시 이 두 문장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만약 P라는 주소가 있다면 이 P라는 주소의 메모리의 이름은 앞에다가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누가 완벽하게 동일하냐면 P라는 주소에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이곳에는 뭘 쓸 수가 있냐면 0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숫자 0입니다. 대괄호 연산자를 사용하고 숫자 0을 사용하게 되면 이 두 문장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요? P에다가 주소에다가 뭐 0을 더하나 마나니까요. 0을 더한 후에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여라 라는 거하고 똑같죠. 이 두 문장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누구와 같냐면 바로 P의 대괄호 0한 거와 같습니다. 뒤에 배열에서 많이 다룰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습하고자 하는 거지 여기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P 플러스 1 한마디로 P라는 주소에다가 플러스 1 한 후에 에스트리크를 붙여라 라는 이 연산은 누구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냐면 P의 1과 완벽하게 대괄호 1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P에다가 플러스 2를 한 후에 에스트리크를 붙여라 라는 연산은 뭐하고 동일할까요? 네, 이제 금방 이해하시겠죠? P에다가 대괄호 2를 해라 라는 연산과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앞에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이렇게 썼던 문장들 있죠? 이렇게 썼던 문장들이요. 이렇게 썼던 문장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문장이 주소죠. 네. %n의 차형 에스트리크 형식으로 형식 변환해라 라는 의미니까 이건 주소입니다. 주소. 네. 이 주소 플러스 여기가 숫자 0이죠. 0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에스트리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저희 수학에서는 치환이라고 하죠. 이걸 P라고 하죠. P라고.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P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의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이 문장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치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P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P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P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 플러스 0의 에스테리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 플러스 1의 에스테리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문장은 다시 P 플러스 2의 에스테리크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 대괄호 연산자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얘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사용이 된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 눈에는 이 두 문장이 다르다. 우리 눈에는 이 문장이 두 개가 다르지만 컴파일러 눈에는 이 두 문장이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이다. 동일하게 해석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거니까요. 오늘은 대괄호 연산자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